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인데 이번 시간은 방문각 제2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 3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좀 길고 실제 시험보다는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법인 외의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불문하고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규제지역, 즉 이거 틀렸죠.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예,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죠? 왜? 매수인이 자금 조달하는 거니까 매도인이 뭐 돈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합니다. 3번은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서 작성해도 등기 신청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해제 신고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5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야 되는 걸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시험 보기 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개공은 해제 신고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역,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니은에 매매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 신고고요.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속 보유 신고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리얼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받지 않고요. 군문, 자, 야 4개만 허가받습니다. 군문, 자, 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만 허가받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죠.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서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아야 됩니다. 3번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의 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최대 5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겠고요.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선매제도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 목적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야 됩니다. 자, 1개월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5번 나오는데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매수 청구 1개월 이내, 이의신청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15일은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입니다. 민법에서도 반드시 출제되죠. 소위 이게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아니라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이 되겠죠. 소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이 신탁자네요. 갑이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이네요. 병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1번의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한 건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죠. 지금 여기는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을 명의로 배우자라는 말 없고요. 그래서 맞고요. 1번은. 2번은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명의신탁의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3번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했는데 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병에게 있습니다. 병에게 갑에게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갑에게 있다가 아니라 병에게 있습니다. 무효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거든요. 맞습니다. 5번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는 제3자 정에게 처분하는 경우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습니다. 제3자 만약 정이 있다면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36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공무원이 잘못 기재를 했다면 대항력 그대로 인정됩니다. 신청인이 정확하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잘못 기재를 했다면 대항력 계속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임대인 갑, 임차인 을 및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병에게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령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은 을은 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의
대해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낮은 금액입니다. 그 현 임차인 권리금 평가에 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전차인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되지 않고요.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도 권리금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갑은 병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갑 소유의 상가 건물이 전통시장인 경우에도 을과 병의 권리금 계약은 적용된다. 전통시장은 보호됩니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안 되죠. 백화점 할인 매장은 안 되는데 전통시장은 규모가 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매수 신청 내린 규칙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이 틀렸네요. 전원, 모든 임원,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소속관계사 있으면 소속관계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는 오직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은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 소속관계사,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합니다. 오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고 부칙개공도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인은 4억 원 이상이죠. 이게 2023년 1월 1일부로 2배로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억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매수신청 대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34번에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임도명령신청,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과 같은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단순히 서류 대신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1번에 있죠. 자, 그 다음 2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3번 배당 요구는 매각 허가 결정기까지가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4번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해서 X네요.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죠.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떠안아야 됩니다. 매수인 돈 안 내주면 내보낼 수 없죠. 5번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임차권이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권은. 그러나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3년 제2회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